문제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해결, 대안 탐색 및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타이틀만 놓고 보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대안 탐색 및 선택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황 제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 제시형. 이 문제 해결, 정확하게는 이제 문제 처리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상황 제시형에서는 결과적으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계산을 할지, 아니면은 이해를 해서 풀지, 요거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이란 얘기는 주어진 상황에서 요금이, 비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누군가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휴가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휴가는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휴가는 뭐 대리면 5일을 받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갖고 푸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형태는 두 가지고, 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계산입니다. 왜냐면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냐?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구단 같은 거를 어려워하진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구단은 완벽하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98에 72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계산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이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의문이 들어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우리가 평소에 대단히 많이 하진 않죠. 근데 계산을 길게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계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독해 파트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독해 파트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처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내용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론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봄직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문제는 상황 제시형 형태로 나온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사는 지점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지점 간 행랑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각 지점의 위치 및 지점 간 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하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 간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지점 간. 이 지점 간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A부터 I니까 총 9곳입니다. I, J가 10번째고 I가 9개예요. 세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숫자를 써주는 게요. 원래 그게 이 문제의 원칙, 풀이이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엮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 엮어갖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숫자의 개수가 좀 적다 그러면은 엮어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점 간 거리가 숫자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할 텐데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게 되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A하고 B를 연결했다. 6. B하고 A를 연결했다. 6.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반쪽만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다음, 행랑 수송 서비스 이용 안내. 여기서는 불필요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필요한 내용이 없어요. 불필요하면 안 줍니다. 됐죠? 업무상의 문서, 물품 등에 대해 지점 간의 이동을 돕는 수송 서비스이다. 오전 및 오후 총 2회로 운영되며 1회 수송 시 지정된 곳만을 수행한다. 1회 운송 시 수송 가능한 최대 무게가 30kg. 그 다음에 운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100km.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합이 1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 넘게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무게도 합이 30kg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금은 기본 요금, 추가 요금으로 구성되며 후불로 지급한다. 기본 요금은 1회 5만원, 킬로미터당 1,000원 부과. 이 얘기는 일단은 한 번 하는데 일단 5만원이고
1km가 추가될 때마다 1,000원씩 부과되는 것 자체가 기본 요금.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은 50km를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1km당 1,000원 추가한다. 좀 말이 애매하네요. 요 말이. 요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일단 5만 원인데 1km당 1,000원 부과, 1,000원 부과, 추가함이면은 2,000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000원으로. 수송 물품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할 경우, 20kg 초과. 이 얘기는 50kg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1kg당 500원을 추가한다. 구간별로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0% 할인된다. 자, 요 상황들이 모두 다 등장해야지만 유의미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랑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 행랑 수송 서비스는 분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계획이며 지점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 비용이 발생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 기본적으로 비용은 최소가 아니면은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적절하다. 이런 것들은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A부터 I 지점 모두 행랑 수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중 1일 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A부터 I까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 행랑 서비스 지정한다. 그랬을 때 1일 비용으로 무게에 따른 추가 요금, 그러니까 애초에 무게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무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점을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맞죠? 가장 짧은 거리를.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A부터 하셔도 되고, I부터 해도 되고, H부터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A와 가장 짧은 거, B죠. 그죠? A에서 B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랑 가장 짧게 연결되어 있는 게 C. 그 다음에 E가 더 짧네요. 그죠? E. 이렇게가 더 짧죠. 맞죠? 그 다음에 E랑 연결된 것 중에 가장 짧은 것은 일단 B고, B 다음이 C 아니면 F예요. 그죠? C 아니면 F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C랑 또 연결했을 때 가까운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따져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사실은 노가다입니다. 이렇게 거리도 짧고 이렇게 거리도 짧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지도상의 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확실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해야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맞죠?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C랑 D의 거리가 6입니다. 그 다음에 F랑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F는 G랑 연결할 때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가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G에서 가장 짧은 것은 G랑 F 가장 짧고 그 다음에 G랑 연결된 것 중에 안 간 것 중에 H 아니면 E는 연결됐네요. 그죠? H랑 가야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랑 H랑 연결했고 H랑 이제 남은 것은 I입니다. I의 경우가 H가 15. 길기는 하지만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랑 I가 4.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돌아가는 형태다. 근데 사실은 말이 이렇지 이건 사실 경우의 수예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서 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요 거리를 다 더하게 되면은 62km가 나와요. 62km.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62km가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5만 원에다가 지금 킬로미터당 1,000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일단은 기본 요금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은 5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12km 초과했으니까 추가 1,0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1만 2천원, 12만 4천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이용 횟수가 오전, 오후 2회 이용할 거예요. 그죠? 2회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분기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3개월 이상. 계약 기간 자체가 분기니까 3개월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24,000원. 에다가 오전, 오후 2번. 거기다가 3개월 이상 계약이니까 10% 할인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48. 여기다가 0.9 곱한 결과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은 223,200원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요. 문제 자체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상황은 파악하셨죠? 상황 파악했으니까 다음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가 유명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P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락 무게를 각 지점마다 측정하고 기록해 두기로 하였다. 다음은 7월 8일 행락 무게를 측정한 거예요. 이를 토대로 계산한 무게에 따른 추가 요금은 얼마냐?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초과되는 것 자체가 어디 보자. 수송 물품의 무게가 20kg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500원을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봅시다. 오전 같은 경우는 20kg를 초과하는 거. 20kg를 초과하는 걸 보면 돼요. 20kg 초과. 그러면은 C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요걸 봐야 좀 흐릿하긴 한데. 자, 봐야 됩니다. 20kg 초과한 거. 됐죠? 20kg 초과. 그 다음에 E. F. 초과. 됐죠?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는 자, 일단 A. 여기. 세 번 들어갔네요. 그래서 초과된 것만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과가 된 게 25kg이 초과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는 15kg 초과됐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15, 25, 40kg. 그죠? 근데 킬로그램당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2만 원이 되는 거겠네요. 2만 원. 요거는 간단했습니다. 문제가. 답은 2만 원이면은 4번입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네요. 일일이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뭐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뭔가 또 대안과 탐색 및 이런 것처럼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역시 상황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형태예요.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계산이나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독해가 기본적으로 동반이 된다. 자료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가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국가별 와인 상품과 세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세트 가격을 한도로 하여 다음 중 구입할 수 있는 와인 세트의 국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생산지가 있고 인지도, 풍미, 당도, 가격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뒤에 거를 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지도 및 풍미와 당도가 5, 1이 가장 낮음. 여기 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뭐라 그러냐면 각주라고 하는데, 각주는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전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정도 보시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1세트 프랑스 와인 한 병과 다른 국가 와인 한 병을 더 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세트는 이탈리아 와인 한 병과 다른 국가 와인. 그래서 1세트에는 프랑스 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2세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와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시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더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도와 풍미가 높고 좋은 와인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인지도와 풍미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장비가 10,000원이고 세트 가격이 130,000원입니다.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은 걸 위주로 가야 돼요. 그렇죠? 포장비가 20,000원이고 세트 가격이 160,000원. 그 다음에 세트 포장은 필수. 세트 포장은 필수이며 포장비가 세트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1세트는 140,000원, 그 다음에 2세트는 180,000원으로 보면 되겠어요. 같은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인지도, 풍미, 당도 걸 먼저 따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인지도가 높고 아니면 풍미 아니면 당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순서로 보라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트 가격이 한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트 가격을 또 넘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한번 봅시다. 1세트가 일단 프랑스 와인이고, 프랑스 와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지도를 한번 봅시다. 인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와 영국이 5점씩으로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풍미를 봐야 돼요. 풍미가 이탈리아가 4. 그 다음에 영국이 5예요. 아, 그러면은 골라야 되겠네요. 맞죠?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와인과 영국 와인 둘을 합치게 되면은 125,000원. 그죠? 12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비. 포장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포장까지 하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네요. 135,000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배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트 가격에는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데 세트 가격을 한도로 하여 이러면 사실은 혼돈의 여지가 있어요. 말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프랑스가 6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국이 65,000원이면 둘 합치면 125,000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세트 가격이 130,000원이죠. 그러니까 세트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세트 가격을 한도로라기보다는 헷갈리니까 세트 가격과 포장비 이 두 개까지 합쳤어야 돼요. 그죠? 합쳐서 해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세트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가격에다가 세트 가격을 포함했을 때, 포장비까지 포함했을 때 세트 가격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사실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됐죠? 됐죠? 그래야만 2번이 답이 아닌 거예요. 애매한 말입니다, 살짝. 하지만 2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당도만 높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과 당도가 1등. 당도 1등이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은 95,000원 밖에 안 돼요. 그죠? 포장비 더해봐야 택도 없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르긴 하지만 조금 명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죠. A부터 D 부서는 내일 있을 부서별 회의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도록 회의실을 예약하고자 한다. 회의실 현황과 부서별 회의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부서별로 예약할 회의실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매칭인데, 이 매칭 문제는 사실 주어진 조건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최대 수용 인원, 화이트보드, 빔 프로젝터,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가능 시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썼던 문제랑 같아요. 변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 얘네들을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부서별 회의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각 부서는 서로 다른 회의실을 예약한다. A 부서는 총 8명이며 전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오전과 오후, 빔 프로젝터를 쓴데 이거 체크해야 되죠. 그죠? 8명. 서로 다른 회의실이에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를 써야 돼요. A는. 그래서 8명, 빔 프로젝터, 그 다음에 오전과 오후 동일한 회의실을 각각 2시간씩.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B 부서는 총 7명입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매칭하는 거죠.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싱가폴 지부와 화상회의를 할 거예요. 지금 화상회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부서는 10명. 3명은 출장으로 인해 불참. 이 얘기는 7명이라는 얘기예요. 부서가 10명인데 3명이 출장이다. 회의는 오전 2시간, 1시까지입니다. 화이트보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쉬워지죠. 그죠? 너무 매칭이, 이게 사실은
다른 A씨를 찾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와 B와 C하고 D가 같은 곳을 쓸 수도 있다. 이러면은 조건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얘네가 서로 다른 A씨를 쓰잖아요. 서로 다른 A씨를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정해지면 A가 쓰는 데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B가 쓰게 되면 남은 게 2개죠. C가 정해지면 D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빔 프로젝터 4명. 그 다음에 오전 중 3시간 반 동안. 오전 중. 그죠? 오전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한번 보죠. A가 일단 8명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나가 안 되죠. 그죠? 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이용해야 되고, 오전, 오후에 2시간씩. 가 문제 없네요. 가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B 같은 경우는 7명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 자체가 B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화상회의가 돼야 돼요. 화상회의. 나는 안 되니까 라로 갈 수밖에 없네요. 2번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C. C는 10명인 7명. 7명이고. 7명이면 안 되죠. 그죠? 바로 끝났어요. 7명인데 6명 들어갔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쉬웠습니다. 답은 3번이고. 그러면은 4. D 같은, 회의 시간 5개였네요. 그죠? 그러면은, 찾아봐야 되네요. 그 다음에 D가 마가 된다. 4명.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오전 중으로. 아무 때나 상관없죠. 그러면 3시간 반. 딱 짤입니다. 그죠? 딱 짤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이 문제는 매칭입니다. 어렵지 않고 찾으면 되니까. 매칭은 또 속어기도 하고요. 속어. 다음에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원관리는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그러니까 계산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자원관리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용적인 측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력 배치 그 다음에 어떤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계산하는 형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보죠. 일단은 출제용 문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P사에서 단합대회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P대리는 숙소를 정하기 위해 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후보지 3곳을 준비했다. 다음 정보에 부합하는 숙소를 정할 때 단합대회에서 드는 총비용으로 옳은 것을. 비용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볼게요. 펜션 세부사항으로 보면 하늘 펜션, 러블 펜션, 쿠키 펜션. 소요 시간, 수영장이 있고 없고 또는 무료냐 유료냐. 래프팅 할인이 없냐 아니면 인원수 제한이 있냐 아니면은 인원수 제한이 있을 때 깎아주냐 아니면 그냥 깎아주냐.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이 있습니다. 펜션 요금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형태고 단위가 1,000원이에요. 공세계니까 요거는 12만원, 10만원, 15만원. 수용 인원이 제한이 있네요. 그 다음에 1인 추가 시 추가 요금. 오케이. 그 다음에 바비큐 이용, 래프팅, 조식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는 인원 상관없이 비용은 10,000원이다. 근데 무료가 있네요. 무료 이용이 있어요. 무료 이용. 저 무료 이용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내용이 단합대회에 참석 인원이 7명이에요. 7. 비용 차이가 2만원 이하면은 수영장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는 2만원 이하의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정보는 웬만하면 안 준다고 했죠. 웬만하면 안 주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식은 5명만 신청하며 5명. 7명이라고 했는데 2명은 안 먹어요. 나머지 항목은 전원. 소요 시간은 2시 30분에 출발하여 바로 체크인 한대요. 자, 그러면은 바로 체크인 하잖아요. 그러면 2시 반에는 체크인 가능해야 돼요. 2시 반 여기서 쿠키 펜션이 안 돼요. 그래서 쿠키 펜션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네, 쿠키 펜션을 빼면 됩니다. 남는 게 이제 하늘 펜션하고 러블리 펜션이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한번 보자. 요거 기준으로 봅시다. 요금표. 그러면 하늘 펜션 같은 경우는 120. 4명이니까 3명만 더 가면 되죠. 됐죠? 바비큐는 모두 다 이용할 겁니다. 래프팅은 자, 하늘 펜션 같은 경우는 할인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냥 써야 돼요. 다 쓸 거고요. 조식은 여기인데 5명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러블리 펜션 같은 경우는 100이에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4. 그 다음에 9 곱하기 7. 더하기 25인데 여기는 5명 이상 가죠. 그러니까 10%를 빼줘야 돼요. 0.9 곱하기 7. 조식은 5명만 먹고요. 요런 사실 유형은 일반적으로는 하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어디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늘 펜션, 러블리 펜션 등등등 여러 개 펜션을 주고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저렴한 데를 가는 거니까 비용 찾아가지고 그냥 구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지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확히 비용까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까지 구해야 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요 하늘 펜션 기준으로 20. 그 다음에 15가 빠지죠. 자, 1 곱하기 7이 더해주고. 요거는 0.9를 곱한 다음에 7 곱하지 말고, 자, 이거 자체가 3 곱하기가 보면은, 이거 얼마예요? 22.5예요. 맞죠? 22.5. 2.5를 빼니까. 맞죠? 그러면은 22.5 곱하기 7. 21 곱하기 7. 얘가 0.5 더 비싸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5, 12, 17. 17에다가 3.5를 빼네요. 그죠? 17에다가 3.5를 빼니까 13.5. 13.5.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단위가 1,000원이에요. 13.5라는 얘기는 13,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3만 5천 원이 아니고. 맞죠? 그러게 되면은 앞에서 뭐라고 했죠? 2만 원 이하면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수영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수영장 무료 이용. 이 얘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이용 시 이용 상관없이 비용 10,000원이다. 요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물론 얘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무료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안 쓰는 건 전제로 잘 안 주기는 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요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은 그 값이 41만 9천 원이다.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만 9천 원.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차. 네, 시차 문제가 되겠네요. 인천공항에서 A부터 D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출발 시각이 가장 빠른 비행기는? 출발 시각이 가장 빠르다.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도착지가 어디냐? GMT라는 것은 플러스 3이라는 얘기는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게 플러스고, 이 얘기는 둘만 놓고 보면 얘가 6시간 빠른 거예요. B가 도착지가 나리타가 도하보다 6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는 17시간이 빠른 거고요. 17시간이 빠른 거고. 요렇게는 11시간 빠른 거고.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그다음 비행 시간.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면 출발 시각이 가장 빠르대요. 출발 시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비행기의 도착지는 도하, 나리타,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중 하나로 직항이다. 출발 시각이에요. 출발 시각. C 비행기는 A 비행기와 도착 시 현지 시간이 같대요. 그러면은 A랑 C 도착 시간이 같다 그랬어요. A랑 C. 그러면 A랑 C를 보시게 되면은 C가 더
C하고 현지 시간이 같다. 현지 시간이 A는 3이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이 둘은 11시간 차이가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A 비행기가 11시간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11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비행기 자체가. 근데 현지 시각으로 현지 도착 시 현지 시간이 같대요. 11시간이 빨라요. 맞죠? 11시간이 빠른 A 비행기가 맞죠? 11시간이 빠른 A 비행기가 결과적으로 똑같이 도착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1시간이 빠르고 그 다음에 C 비행기가 시간 자체 비행시간 1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 비행기가 다시 11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그 다음에 비행시간 여기가 4시간이 더 많죠. 다시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사실 쉽다고 써있긴 한데 헷갈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둘 다 똑같은 곳에서 출발하는데 얘는 10시간이 걸리고 얘는 11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시간이 걸리는 비행기와 11시간이 걸리는 비행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게 먼저 출발한 거예요? 11시간이 먼저 출발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만 놓고 보면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1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근데 비행시간 얘가 4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GMT가 똑같다면 얘가 4시간 빠른 거예요. 먼저 출발한 거예요. 됐죠? 하지만 시간은 어디가 빠르다고요? 여기가 11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4시간을 빼는 거죠. 7시간 빠르다.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하고 C에서의 대결은 제꼈다. 그 다음에 B 비행기는 C 비행기보다 1시간 빨리. 그럼 B도 제껴지죠.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제껴지고 그 다음에 D 비행기와 C 비행기 한국 시간으로 2시간 빨리 도착한다. 한국 시간으로 2시간 빨리. 한국 시간으로 D랑 C랑 똑같잖아요. 여기는. 그죠? 한국의 시차는 플러스 9다. 됐습니다. 요거는 뭐 쉽게 제껴지네요. 나머지들은.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